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문화, 정보, 통신은 뭐 국경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요즘 이제 트랜스내셔널리즘 뭐 이런 국경을 넘는 협력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소위 국경이나 민족의 벽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약화되죠. 물론 약화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 국가가 귀속이 튼튼하고 그게 있는 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정보, 물자, 인간의 왕래라고 하는 건 이미 뭐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에서는 트랜스내셔널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우선 이 한중일 3개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걸림돌들은 어떤 겁니까? 역시 아무리 지금 세 나라가의 경제 관계가 밀접해져도 뭐 문화교류도 참 문화도 활발하지만 근본에 들어가면 세 나라 국민이 서로 믿지를 않아요. 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공중전이 벌어지고 민감하게 특히 역사 문제예요. 예. 뭐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생각구열 또 조어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 세 나라 사이에서의 역사 인식의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가느냐는 문제. 그리고 또 영토 문제라고 남아있는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 지배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문제 같은 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그들의 현재 그렇죠. 국내 내정과 또 자연 환경과의 지금 어려운 면들도 있고 한데 네. 이 일본의 좀 우리에 대한 저런 어떤 역사적 도발이나 또는 왜곡 같은 거, 또 중국의 저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가 발전식으로 또 우리를 저렇게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 오랜 기간 동안은 그와 같은 대립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강화되리라고 생각해요. 강도가 높아질 거로 왜 보시죠. 그러냐면 세 나라가 놓여진 위치가 지금 미묘해요. 뭐냐? 중국은 지금 한참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고 있지만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과제가 있어요. 아까 56개 소수민족을 안고 있다면 그래서 1992년에 강택민 그 당시 국가주석이 내세웠던 큰 정책 방향이 뭐냐면 이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자라난 청소년들 애국심을 길러라. 그래가지고 그 교육이 지금도 계속이 돼요. 그리고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이제 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역사 인식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유연해져가지고 식민지 지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반성도 하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과서 비판 운동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기술이 다 빠졌어요. 등등의 문제를 둘러서 서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앞으로 한 10여 년 가리라 봐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지나면 좀 이제는 상호 이해라고 할까 반전이 있겠습니까?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중일의 어떤 공동 번영이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현재 한중일 간의 역사 인식은 그 정점을 12시로 본다면 지금 몇 시쯤 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3시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 출발은 했군요.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종류의 공통교재도 나와 있고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공동위원회라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이 기반은 좀 깔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제 거기에서 지금 답보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더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 해야 될 거죠.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죠. 일본서 보는 일본 시간이 몇 시쯤 되고 중국 시간이 몇 시쯤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해요. 그 문제를. 네. 그 중국이나 일본은 강대국이에요, 사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 역사관 가지고도 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가면서 이해시켜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역사 문제는 사실 참 차분하고도 냉정한 논리의 세계고 사실 규명입니다만은 우리가 자기 문제가 될 때는 이거 뜨거워진 감정의 세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독도 문제하고 동해 표기 문제, 동북 공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하시겠다? 제가 보기엔 우선 독도 문제는 걱정하실 거 없고, 그것도 왜냐하면, TV를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소중한 것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애롭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생활 속에 독도로 만들어가면 된다고 봐요. 일본이 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왜냐면 주장하는 걸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지향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향해서 일본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우리는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중화주의를 표기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지배한 적이 있고, 중국이 말이죠. 일본은 대동아 공용권을 내세우면서 주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적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상당 부분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차분히 해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룩해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하루아침에 다 해나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두 세대 가야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나하고 역사 문제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하물며 나라와 민족이 다르면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해가는 게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지금 이 한중일 삼국의 문제가 아주 민감해 있는 시기에 나와주셔서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 또 앞으로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 보면 한쪽은 때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쪽은 억지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의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북아의 미래 동반자적 관계에 리더 역할을 한다는 우리의 심정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하고 있는 역사적인 일을 정립하고 노력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